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단연 좀 주목되고 있는 이슈 바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여부일 텐데요. 이 때문에 시장 전반에 좀 긴장감이 다소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황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지난 미국 지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이번 주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대 지수 지금 일제히 하락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55% 하락하면서 2,37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3% 하락하면서 71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 시장 좀 어떻게 움직여줄지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문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는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전날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시장은 FOMC를 앞두고 흔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장대항복 미국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수익 난 것들은 어느 정도 챙겨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요일 날 그래도 할 거라면 매매를 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저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중국 소비주, 영상 콘텐츠 관련주 쪽을 따라붙어라라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습니다. 사실 저 부분도 맞긴 맞는데 지금 너무 강해가지고 솔직히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자, 일단 지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뭐가 아쉽냐면 지수가 이렇게 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으면 좀 조용조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벌써부터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지금. 버키 스튜디오 25% 폭등에다가 키다리 스튜디오 6.8% 급등에다가 사마네트웍스 지금 7% 급등에다가 CJ ENM도 5.8% 급등 나오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4.5% 급등에다가 A스토리도 5.4% 급등. 지금 전날도 분명히 쟤네들이 한 번씩 다 움직였던 건데 그리고 한 달 동안에서도 바닥에서 30%씩 올라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미국 시장.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면은 다우존스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음봉으로 밀리려 그러죠. 내일 있을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있고 내일 모레인 FOMC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앞서서 금요일 날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좋게 나오니까 이거 물가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다시 금리 인상 발언이 또 거세지게도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나스닥이 흔들리면 그리고 저는 흔들려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뭐 계속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계속 물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 점 판다 그래서 그게 시장이 끝났거나 뭐 폭락 때문에 종목이 안 움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테마 장세는 여전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장은 계속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미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 월화수목금 계속 얘기한 겁니다. 흔들어주면 이 저점의 박스권 흐름으로 만들어지면 미국 시장도 박스권 저점이 그러니까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몰라요 아직은. 내려와야 내려오는 건데 만약에 내려오면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은 미국 시장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지니까 큰일 났네 이제 망했네 이러고 이제 걱정만 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테마주 장세가 펼쳐질 거고 대형주가 안 가는 겁니다. 뭐 LG화학, 뭐 현대차, 뭐 현대중공업,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안 가는 거고요. 그런 애들이 안 갈 때 테마 장세는 굉장히 잘 가는데 그래서 그 테마주가 뭐라 그래서 지난주 화수목 방송 한번 돌려봐보세요. 그래서 그 테마주가 뭐다? 중국 소비주다. 그러면 중국 소비주만 테마주냐? 아니요. 중소형주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마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 좀 전에 있었던 현대차, IT 이런 애들이 안 움직이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또 얘기하면 지난주 수요일 날 지지난주 수요일 날 요 양봉이 하나 나왔죠? 이 양봉이 나오면서로 인해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우리나라 지수는 2,500을 돌파하고 이렇게 그러면 산타 장세가 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다라고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공개 방송에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개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아, 산타 장세가 안 오는구나. 차별화 장세만 되는구나. 그리고 중국 소비주만 가는구나. 이거를 빨리 눈치챘을 텐데 노란톡방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개 방송도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몰라요.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2,500 돌파하면서 산타 장세가 올 거다라고 이정수 전문가가 얘기했죠. 그리고 뭐 지금 IT 섹터들 다 올라가고 뭐 제약주도 올라가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거다. 그렇게 아직 착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 얘기는 지난주 월요일 날 안 된다라고 이미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계속 오면서 그런 장세 안 온다. 글러먹었다. 못 간다. 산타가 아프다. 끝났다. 못 간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못 간다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한테 불안하지만 좋은 장세다. 왜냐? 중국 소비주 테마 장세만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정리하자면 중국 소비주 테마 장세가 오는 겁니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지수는 아주 폭락을 하는데 테마 장세는 무지하게 잘 가요. 개인들은 다 깡통 나는데 올라간 종목만 움직입니다. 그런 장세가 오는 거예요. 무서우면서도 좋은 장세. 그러니까 다 좋은 장세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장세가 되는데 저도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저 OTT 관련주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 그다음에 OTT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뭐 등등등등 몇 가지 여행주부터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 숨겼거든요. 여태까지 숨겼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 그게 사실은 영상 컨텐츠 이쪽이었는데 그 다음은 숨기겠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이쪽을 지금 방송에서 추천도 못했고 왜냐하면 조종받듯 살라고. 왜냐면 제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종받으면 살라고 그랬고 심지어 회원들도 하나도 못 샀어요. 왜 못 샀느냐? 카지노 공략하고 다른 거 섹터 공략하고 그거 팔고 나서 영상 컨텐츠를 살라고 그랬거든요. 조종받으면 사야지. 그리고 FOMC 앞두고 그리고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올라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면은 저 좋은 종목들이 싸게 내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회원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주지도 않고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었던. 근데 이제 그 신의 한 수 소통방송에 온 사람들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는 많은 힌트들이 나갔습니다. 많은 힌트들이 나갔는데 하여튼 미국 시장 조종받으면 혹은 우리나라 시장 아직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거를 조종받으면 공략을 시켜줘야겠다 등등등 해가지고 제가 12월 24일 날인가 12월 24일인가 12월 14일 날인가 그때에서 카지노라는 그 최민식이 나오는 엄청난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재미있는 그 드라마 섹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저 영상 컨텐츠 관련해서 분명히 저 한번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11월 달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드라마인지는 얘기는 안 해줬죠. 그래 하여튼간 제가 공개방송에서 숨겼는데 지금 왜 얘기하느냐? 놓쳐버려가고 아쉬워서. 그게 바로 영상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국 소비주 쪽에서 제일 지금 최애하는 제일 그쪽을 사야 될 종목들인데 싹 다 도망가갖고 좀 화가 났는데 어쨌든
내일 FOMC하고 아니 이제 CPI 지수하고 FOMC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 흔들리게 되면 어디를 공략을 하고 어디를 갖다 쳐야 되는지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 눈치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은 좋은 장세입니다. 시장은 박살이 나도 좋은 장세예요. 흔들리고 떨어져도 좋은 장세입니다. 섹터를 잘 공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OTT 관련주들이 도망가면 다음은 뭘 해야 될까라는 얘기도 제가 신의 한 수 소통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이따 보면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의 영향 그리고 다가올 FOMC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도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미국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하락세 때문에 우리 시장까지도 좀 염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의미는요. 대형주가 아닌 테마주 장세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니까요. 해당 관련 종목들 위주로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 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강원랜드 25,00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는 KG 이니시스 13,150원의 매수가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요일에 파라다이스 16,000원에 잡아주셨는데 매수가 미도달되었고요. 목요일에는 좀 길게 살펴보셔라라는 의미로 삼성전자 5만 원에 잡아주셨습니다. 금요일에는 LG화학 40만 원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54.7%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CJ ENM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CJ ENM입니다. 일단 영상 컨텐츠, 영화 관련주면서도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하는 CJ그룹의 이제 제작 회사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아쉽다 그랬죠. 원래는 이쪽이 강할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좋았고 최근에 레몽레인 때문에 이제 이슈가 확 왔지만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그때 OTT가 중국에 방영이 된다 그러면서 뭐 한중 정상회담 얘기가 처음 나올 때쯤 그때 이제 레몽레인도 그때 움직일 때쯤이었는데. 계속 그 전서부터 이쪽 애들이 한 번은 연말쯤에 움직이겠는데 했는데 아파트2 얘기도 있었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움직이겠는데 그동안 거래량이 미적거려가지고 뭐가 먼저 움직일지 몰라서 그냥 째려만 봤다가 11월 말쯤에 이제 그런 얘기 나왔죠. 12월 되기 전에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12월 21일 날에 방영을 하는데 손석구, 이동희, 그다음에 최민식 주연의 근데 그 스틸컷들을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박 나겠다. 근데 그거 전에 그러니까 그거 얘기 나오고 나서 갑자기 레몽레인이 확 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이슈가 돼가지고 한번 뭐 애니플러스, 애니스토리, 뭐 스튜디오 드래곤, 중앙 컨텐트리 중앙, CJ ENM, 뭐 사마네트웍스, 키스트, 뉴 등등등등 컨텐츠 관련주들이 차트 자리도 좋고 움직이겠네 했는데. 막 움직이는 거죠, 벌써 이미. 그래서 이거 벌써 30%는 올라갔는데 그럼 조정받으면 공략해야겠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 빠졌잖아요. 12월 달서부터 해서 계속 코스피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기다렸다 사야겠다 해갖고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방송에서도 일부러 숨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떨어지고 지난주 목요일서부터인가 갑자기 급등하더니 금요일도 급등하고 하여튼간 도망가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일단 CJ ENM을 가지고 나왔는데 벌써 아침서부터 또 많이 올라가고 쫓아가기는 좀 그렇고 흔들리기를 기다리셔라. 그래서 지금은 이상한 종목들 하는 것보다는 강하고 거래 실리고 하여튼 좋은 종목들을 좋은 게 좋다. 그래서 테마 장세면 테마 장세. 영상 컨텐츠는 여태까지 주도주의 느낌은 없었어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주도주가 되려면 시가총액이 뭉탱이로 커야 되는데 IT라든지 제약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얘네들은 주식시장 10년 동안 해서
뭐 길게 보면 뭐 20년 동안 해서 한 번씩은 다 주도주 역할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죠. 근데 영상 콘텐츠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를 않아요. 뭐 시가총액이 뭐 50억, 아니 50조, 뭐 100조 이렇게 되는 애들도 없고, 그래서 뭐 기껏해야 뭐 큰 애들도 뭐 2조 정도밖에 안 되고 막 이런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벼운, 아주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가벼운 섹터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테마 장세의 흐름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CJ E&M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자, LG화학 지난주 이제 40만 원 얘기해 드렸는데 시장이 흔들릴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관망하라는 의미로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때도 CJ E&M을 줄까 말까 그러니까 엔터주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를 방송에다 노출을 시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한 것뿐이에요. 계속 이 고민은 지난주 내내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조정받을 때 싸게 사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좋은 종목들 보면은 뉴서부터 해가지고 뭐 뉴서부터 해갖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조정받으면 방송에서 다시 한번 노출시켜갖고 좀 싸게 좀 얘기 좀 해야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래갖고 그냥 관망하시는 의미로 LG화학 40만 원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미도달 됐을 거고요. 뭐 LG화학, 현대차 다 상태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 종목들, 이런 흐름들, LG전자도 지금 상태 안 좋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살아 올라와야 되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다 수급도 꼬였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와야 올라가는 애들인데 지수가 지금 강하지 못하고 미선물도 지금 마이너스 권역에 있고, 물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미국 시장이.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일 동안에서 미국 시장이 모르죠. 뭐 급등이 나올지도. 갑자기 뭐 파월 의장이 금리는 인하하는 게 맞아. 인하할 거야. 내년에서는 더 많이 인하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급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하겠죠? 지수가. 급락하면 누가 타격받아요? 기술주, 성장주, 삼성전자부터 IT 반도체들을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업종의 대표주도 타격받을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OTT 관련 주서부터 해서 중국 소비주들 그럼 걔들만 급등하느냐? 아니요. 걔들도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거 기다렸다가 조정받으면 걔네들을 사야 되지 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뭐 LG화학은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혹시나 뭐 40만 원으로 내려올 리는 없겠지만 내려오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거기서 추가 매수 늘타기는 가능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어쨌든 LG화학 수급이 꼬여 요즘 기관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표역 종목 CJ E&M으로 가겠습니다. 자, CJ E&M 차트가 참 좋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금요일 날에서도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미 금요일 날 아침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나서부터 종가까지도 강하게 땡겨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조정받으면 얘기하려고 기다렸던 건데 조정을 안 주고 계속 도망가네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 자, 일단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정도, 지금 아마 2조 정도 달성을 했을 거고, 약 2조 정도 하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은 싸게 조정받으면 사세요. 일단 매수 가격은 9만 원 얘기하겠습니다. 가격은 안 들어올 거예요. 미도다 될 거지만 그래도 꽁꽁 숨겨놨었던 OTT 주들이 중국 소비주의 저의 최우선주였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를 아마 공개 방송이 왔거나 특히 신의 소통 방송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우회적으로나 어쨌든 간에 눈치를 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면서 조정받으면 이쪽을 사야 된다 하면서 카지노 드라마, 손석구, 그다음에 그 이동희, 최민식이 나오는 그 드라마 얘기를 막 하면서 이쪽 애들이 좋은데, 물론 관련주들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급등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라는 게 그거 관련주인데, 어쨌든 간에 이쪽에 있는 OTT 관련주들이 원래는 좀 빨리 얘기했으면은 지지난주 11월 말쯤에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될 종목이고, 지난주에서도 얘기를 하려다가 조정받으면 추천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지금 다 놓쳐버린 종목들이라 안타까워서 좀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쪽 섹터들을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산타가 있잖아요. 차별하는 산타라고 해 그랬죠.
중국 소비주만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만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산타가 선물을 나눠주는데 다른 섹터들은 선물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타레를 원한다 그러면 중국 소비주들, OTT 관련주들을 필두로 해서 중국 소비주들을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CJ ENM 만나고 왔습니다. 영상 컨텐츠 관련주인 CJ ENM 오전쯤부터 지금 좀 벌써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조정받게 되면 9만 원에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입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열려 있는데 상담 끝나면 바로 닫을 거예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고 시장은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섹터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꽁꽁 숨기느라 중국 소비주들 뭘 공략할지 몰라가지고 화장품 들어갔거나 카지노 들어가거나 여행주, 항공주 들어간 사람들은 저 OTT 관련주 움직이면서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회원도 못 샀어요, 지금. 카지노하고 뭐 다른 쪽들은 뭐 공략했는지는 몰라겠지만 저거 내려오면 살라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려올 때 조정받으면 딴 거 노리지 말고 중국 소비주들 순환 나오니까 저쪽을 잘 공략하면 되고, 그런 얘기를 빨리 듣고 싶으면, 그러니까 방송 TV 아침 방송에 제가 요즘에 종목 섹터하고 시장 얘기를 다 숨긴다 그랬죠. 왜냐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거나 공개 방송 들어올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침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다 숨기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 참여하니까. 어쨌든 자, 종목 상담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저 전문가님하고 계속 지시대로 상담하고 있는 스튜디오 들어간 계속 가지고 뭐 한번 팔았다 들어가고 해서 7만 5천 원에 팔았다 다시 7만 7,500원에 다시 사셨어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거기서 그냥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으시지? 아, 그때 7만 5천 원 선을 전문가님이 얘기하시길래 혹시 너무 변동성이 좀 심해서 한번 팔았다가 뭐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뭐 전문가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다시 해서 주식 수가 적게 줄어가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물어봤을 때는 한 10월 달이나 뭐 하여튼 11월 이전이죠? 아닙니다. 요 앞전에 한 그때 8만 그때가 6만 7,500 아니다. 그 6만 8,500원에 샀을 때가 그때쯤이고. 그러면 11월 달인데요? 예, 10월 달. 그 이후에 한 번 또 해가지고 전화하니까 7만 5천 원은 올라가는데 7만 5천 원 선까지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7만 5천 원에서 팔았다가 또 올라가길래 7만 7천 원에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매수 가격하고 7만 8천 원? 7만 7천 원? 7만 7,500원. 7만 7,500원의 비중은요? 40%입니다. 비중은 40%시고. 네. 그동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해서 지금 영상 컨텐츠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싹 다 지금 강하게 지금 다 붙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하게 붙었고 섹터가 이쪽만 가요, 지금. 네, 이쪽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약주도 조금 플러스가 나오긴 하는데 제약주 강세보다는 이쪽이 지금 뭉탱이로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요거 지금 여기 9만 5천 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9만 5천 원이요? 네. 아, 그 전고점이 앞에 고점이 9만 2천 얼마던데 그것도 넘어선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넘어설 것 같고 근데 비중이 많으니까 네. 9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절반 한번 팔았다가 조정을 네. 받을 때 공략하면 되는데 근데 얘네들도 근데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네. 내일 CPI 지수 발표 나오고 모레 이제 FOMC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IT 섹터부터 자동차부터 해서 확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빠지면. 안 네, 빠지면요 네. 걔네들이 올라가겠지만
네,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이 갑자기 먹구름이 들으면서 떨어지게 되면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막 생길 거고 네. 그러면은 잠깐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잠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 그때 먼저 했다가 미국 시장 네. 보고 했다가 네.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 종목 하다가 이제는 거기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딱 몇 종목만 딱 찍어가 40% 30%씩 뭐 이렇게 비중 좁게 저 현금 한 20% 남겨놓고 40% 30%씩 이래만 한 두 종목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예, 그것도 예. 이제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네. 시장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강하진 네. 않은데 그냥 테마 장세만 가니까 테마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9만 5천 원 선까지는 기다려봐라 이거죠. 그렇죠. 전문가님께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동국제강이요. 13,500원에 10%. 오늘 또. 왜 이렇게 인적 분할한다고 그래서 떨어지나요? 인적 분할하면 떨어지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가 있어요. 집이 있는데 네. 집을 반토막 내가지고 하나는 저쪽에다 주고 하나는 이쪽에다 준대요. 그러면은 물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이 더. 어쨌든 인적 어렵군요.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나 분할은 분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기 나름인데 인적 분할하면서 이거 물적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면서 그 코멘트를 잘 달아야 돼요. 인적 분할하면서 세계 최강의 기업으로 키우겠다. 내지는 인적 분할을 하면서 신사업 동력을 돌려가지고 삼성전자를 능가서는 대한민국의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이 100%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얘네들이 막 해먹잖아요. 인적 분할해서 해먹고 물적 분할해서 해먹고 주가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모든 얘기가 지금 물적이 됐든 인적 분할이 됐든 과거에서는 이게 뭐가 호재고 뭐가 이게 악재고 뭐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분할하면 그냥 악재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물적 분할을 해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왜 물적 분할을 했는데 호재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인적 분할에 문적 분할보다 뭐가 나을까 하면 인적 분할이 좀 더 낫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어쨌든 분할은 불안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냅두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뭐 제일 좋은 호재는 그냥 주주들을 위한 친화 정책을 하겠다. 배당을 뭐 5만 원씩 올려주겠다 내지는 그렇죠? 이게 2만 원도 이거 12,000원밖에 안 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배당을 주겠다 내지는 아니면은 뭐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무상증자로 뭐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폭등을 하겠는데. 네. 자꾸 회사가 자기네들 해먹으려고 계속 물적 분할도 하고 인적 분할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받다 보니까 그냥 분할 얘기만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난 동국제강 같은 그 회사에서 또 이런 여기가 나올 줄 몰랐네. 지금 뭐 동국제강뿐만 아니라 철강 회사들 그다음에 뭐 조선주들 자동차 그다음에 IT 모든 지금 대기업들이 다 주머니를 다 잠갔어요.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다들 주머니를 잠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장을 10조를 투자해서 짓겠다라 그랬는데 다 그걸 다 철회했습니다. 다 취소를 했어요. 왜냐면은 내년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네. 철강 회사들도 경기가 안 좋으면은 철이 잘 안 팔리겠죠. 네.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럼 안 좋아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얘네들도 어쨌든 자국책을 할 텐데 뭐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뭐 뭔가를 얘네들의 그 자국책을 그러니까 주주들한테는 좋은 방법들은 아닌데 자기네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꼼수를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서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네.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13,500원이면은 지금 7.8% 빠져 있는데 그게 손실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아직 크지는 않는데 장중에 조금 반등을 지금 꼬라지 달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반등 주면 13,000원대에서 그냥 손절하세요. 그래요? 13,000원대. 네. 손절하는 게 낫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내년에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계시죠? 네네. 그것 때문에서라도 떨어지게 되면 아직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업종의 대표주가 미국 시장이 아직 안 빠져서 안 빠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미국 시장이 여기서 빠질지 안 빠질지 저도 몰라요, 그거를. 네. 제가 그거를 뭐 느낌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 미국이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떨어질 가능성이 한 60%고 올라갈 가능성이 40%다 이렇게 해도 가능성이 60%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40%나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이번 주 FOMC 이후에 갑자기 급등 나가고 다시 산타랠리로 바뀐다. 그러면은 40%의 확률로 올라가는 거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거지 100%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시장이 살아나면은 동국장 같은 애들이 움직일 텐데 근데 뭐하러 머리 아프게 이쪽으로 해요. 지금 테마주 장세인데. 테마주 장세니까 아유, 테마주는 올라가면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테마주는 못 하겠어요. 테마주도 말 그대로 테마니까. 그렇죠. 테마인데 테마주도 굵직한 애들이 있잖아요. 네. 얘도 시가총액 기껏 해봤자 1조 2천억인데 그러면은 1조 2천억짜리 이상짜리를 찾으면 되잖아요. 네네. 제약주도 1조 넘어가는 애가 있을 거고 뭐 카지노,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 저 컨텐츠 얘네들도 조단위 위주로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쪽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내년에 경기가 무지하게 좋아질 것 같으면 이걸 들고 있어도 돼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도 안 팔린다는 얘기가 지금 슬슬 기사가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자동차도 안 팔릴 거다 내년에 이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뭐 네. 건설 경기가 무지하게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지금 사우디가 손잡았잖아요. 기사 보셨죠? 네네네. 그러면은 철강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중국 철강만 팔리겠지 뭐 우리나라 철강 어디다 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뭐 스틸자는 그냥 다 올라가는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도 경기가 지금 네. 하강한다는 얘기 때문에 안 네. 팔린다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에서는 철강주를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가 다 무지하게 좋아질 거다, 경기가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철강주도 움직이는데 내년에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나오면 철강주들이 힘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13,000원 되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이거를 만약에 물린 자리가 높거나 이게 나중에 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에서 어떡하냐 물어보면은 반토막 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가져가야죠. 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매수 가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를 않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테마 섹터들이 워낙 강하니까 네. 차라리 제약주들 지금 뭐 중국에 다시 또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늘어난다고 또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차라리 제약주를 하는 게 얘보다는 매매해서 먹기가 편해요. 아, 제약주요. 그러니까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철강주의 기사하고 제약주나 아니면은 저쪽에 중국 소비주의 기사들을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지를 딱 구분을 해보고 그러면 딱 결과 나와 있어요. 철강주 섹터들은 점점 안 좋은 얘기 80%, 좋은 얘기 20%밖에 없습니다. 13,000원까지는 가겠어요? 그거는 미국 시장이 좀 반등 나오면 가겠는데 솔직히 못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대를 해보세요. 올라올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13,00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이번 상담 시간이 종료되면 입장의 문이 닫힌다고 하니까요. 입장 원하신다면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상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CJ E&M 오늘의 매수가로는 저점 매수 포인트로 9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9만 6,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요. 오늘 시장 안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각각 238억 원, 71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922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44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510억 원, 6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 위주로 1% 가까운 혹은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금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5% 하락하면서 2,37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2% 하락하면서 71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은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FOMC 결과 나오기 전에서는 그리고 내일 있을 CPI 지수 발표 앞두고서는 얘네들도 뭐 먼저 미리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급락도 미리 안 나오고요. 급등도 미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흔들겠죠. 물론 세력들은 자기네들 방향 결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건데 오늘 외국인들도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도 마이너스, 일단은 순매도의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뭘 봐도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급등하겠다라는 시그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선물도 마이너스에다가 주식도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럼 여기서는 관망을 했다가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지수 한번 잠깐 보죠, 뭐. 자, 우리나라 지수도 먼저 미리 선반영해서 빠진 거라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리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의지인데 미국 시장이 올라와야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거면 이렇게. 근데 지금 확률로 봐서는 반반보다는 하락의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왜냐면 지금 물가가 계속 안 잡히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좀 나와야 되지만 지난번에 7.7 나왔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좋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안 좋게 나오면 다시 또 뭐 금리를 또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로 다시 또 안 좋은 얘기 또 할 게 뻔하니까 어쨌든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에 마찬가지 흔들리겠죠. 그러면 그 흔들리는 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미 현금화는 지난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해놨다면 조정받을 때 뭘 사자? 저 OTT 관련주들, 영상 콘텐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주, 화장품도 지금 조정받고 있고 여행 섹터 카지노도 조정받고 있죠. 그쪽 애들을 공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중국 소비주들을 싸게 공략을 해서 지금 산타랠리는 중국 소비주만 나와요. 차별화 산타예요. 차별화 산타. 그래서 그러니까 저쪽을 조정받을 때 사는 전략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수급도 지금 꼬여 있고 내일 CPI 지수하고 모레 FOMC 앞두고 있으니까 무리해서 덤벼들지 말고 기다렸다가 중국 소비주들을 싸게 저점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으로 일단 오늘은 그냥 좀 지켜보자. 내일도 뭐 지켜보자. 모레도 지켜보자. 흔들리면 싸게 사자. 이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무가요. 나무가 네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네네. 비중은 10%고요. 네. 16,890원이요. 16,890원? 네네. 16,890원. 거의 꼭대기에 사셨는데? 예예. 그 단타 하려다가 그냥 물렸어요. 단타를 할 거면 중국 소비주로 하시지. 제가 계속 한 4주째? 지금 오늘까지 4주째거든요. 제가 신한수에서 계속 중국 소비주 점수를 계속 그전에서는 90점 줬어요. 근데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85점 줬는데 계속 중국 소비주 해야 된다, 중국 소비주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자, 차트를 볼게요. 이게 지금 얘도 IT란 말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네네. 섹터로 지금 움직인 건데 이렇게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고점에서 가장 세게 물릴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물렸어요. 네네네. 최근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반등 줄 때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린 게 16,000원이라 그러면 지금 그냥 털면 되거든요. 아, 지금 그냥 그냥 그러니까 16,000원 정도 손실, 그러니까 16,000원 샀다 치면은 네. 지금 손실이 한 4%밖에 안 돼요. 예. 16,000원 샀다면 예. 그러면은 지금 손실이 4%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냥 손절해버리고 차라리 영상 콘텐츠를 따라 붙는 게 5% 먹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손실이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4% 손실이면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네. 하필이면은 꼭대기에 사갖고 네네.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지금 벌써 한 14, 15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좀 많아요. 그러면은 좀 더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손절도 해도 되는데 네네. 손절을 했을 때에서 떨어져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모양은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손절하고 나서 손절했더니 15% 손절했더니 반등 줘가지고 9%, 8% 쪽으로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손절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매매가 꼬여버려요. 아,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6,000원 이상에서 손절을 감행을 하시고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IT 섹터는 다 약한데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물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수급의 논리에 맞춰가지고 지금 기관들은 파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워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빠져나가기 위해 주가를 한 번 더 위로 올려갖고 자기네들 물량들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등 시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중이 조금은 적으니까는 한번 이렇게 그냥 물 타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물 타지 말고 영상 콘텐츠로 물 타갖고 10% 더 먹는 건 어때요? 아, 그럴까요? 그게 낫지 않아요? 저쪽이 더 안전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요새는 그 영상은 해갖고 약간 수익은 보이는데요. 나무는 조금 했거든요. 지금 나무가 차트로 보면은 나무가 차트 지금 차트 보고 계시죠 지금? 예. 지금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은 나무가로 따지게 되면 네. 지금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네. CJ ENM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되게 무거운 종목이라 교체하기는 좀 그런데 네. 얘도 차트로 따지게 되면은 완전 바닥에 있죠. 나무가는 이쪽에 있는 종목이고. 네.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나무가로 따지고 보면은 엄청 네. 싸요. 한 80% 더 싸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저기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종목 빼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로봇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면 다른 그 뭐 카메라 그 세트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둘 다죠. 최근에 움직였던 건.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서는 둘 다 모든 호재가 다 먹히는 거예요. 뭐 로봇이 됐든 로봇에도 뭐 카메라가 달릴 거고 센서가 달릴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다 카메라가 요즘에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카메라 관련주로 움직였던 건데 지금 네. IT 섹터가 오늘 보면은 다 약하죠. 네네. 지금 뭐 로봇 관련주도 약하고 카메라 관련주도 약하고 싹 다 약하건데 그럼 네네. 얘는 그걸로 가든 저걸로 가든 둘 다 약한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등 줄 때 빨리 도망 나와야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휴대요. 휴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만 원이고, 30%. 13만 원에 30%. 언제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요?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를 굉장히 잘 싸게 낮추셨네? 예. 아이고, 오래 기다렸어요, 이거. 자, 이거는,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 바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 예. 이거 얼마 정도 갖고 계셨어요? 1년 넘으셨어요? 예. 아, 그래요? 그랬어요. 예. 1년이 넘었다고요? 예. 그럼 예, 바닥에서 그러면- 단가를 많이 낮추셨네. 예. 아이고, 얼마나 계속 물타기했어요. 이거 15만 원, 16만 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가져가도 됩니다. 지금 의료기기, 보톡스,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들 중에서 의료기기 쪽이 제일 강하거든요.
예. 얘는 이제 보톡스 관련주로 해가지고 하여튼간 이거는 15만 원, 16만 원은 도달할 겁니다. 지수가 빠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아이고, 가져가세요. 그렇다. 아, 그때까지 맘 놓고. 맘 놓고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하여튼 15만 원, 16만 원 오면 다시 질문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라운 피플. 4,550원은 10%. 시가총액 974억. 그러니까 소형주죠. 그러니까 테마 장세에서는 소형주가 유리합니다. 근데 지수가 흔들리면은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고, 근데 아직 차트는 양호하니까 4,200원이 저점 자리고요. 여기 4,200원이 저점 자리고 61선 지지라지는 한 4,400원 정도? 4,400원 안 깨지면은 버텨도 되고, 뭐 지금 떨어지는 거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현대차서부터 건설주, 뭐 대형주들이 떨어지는 거지. 지금 개별주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는 거 보니까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한 5,500원쯤 왔을 때 질문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코스맥스. 자, 화장품.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날에 올라가고 오늘은 조금 흔들리는데, 지금 한 2, 3% 정도 대부분 다 흔들리는 중이에요. 코스메카 코리아 빼고, 애경산업 빼고, 컬러레이 빼고, 뭐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흔들리는 중인데, 또 흔들리면 또 올라갈 거예요. 81,000원에 물린 거면은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흔들리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 21선 라인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8만 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갑니다. 바른손 ENA 1,200원, 1,200원에 10%.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2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하시면 되고, 지금은 불안하면 절반을 팔면 되고 안 불안하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뭐 이제 그 OTT 관련주 해가지고 영상 컨텐츠로 움직이는 거니까 저가가 1,220원, 1,285원. 욕심내면은 1,200원 손절이고, 욕심이 없으면은 1,300원 깨질 때 또 절반 정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도 욕심이 없으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 가능하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는 맞으니까 일단 보유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7,380원 25%. 좀 매수가가 높거든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한번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7,000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요게 깨지면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비중도 좀 많고, 일단 3분의 1은 일단 파세요. 여기 넘어가려고 하는 이 힘이 지금 좀 버거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팔고, 나머지 3분의 1은 7,000원이 깨지면 또 팔고, 조정받으면 뭐 6,000원대에서는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매매적인 대응으로. 왜냐면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온 거니까 흔들릴 거 생각을 하고 일부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공개 방송은 없지만 시장이 내일 CPI 지수, 모레 FOMC를 앞두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기다리면 또 기회가 와요. 그래서 종목들 싸게 사기 위한 준비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